자, 여러분들 이제 언어 해설할 건데요. 선생님이 언어를 해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두 문제 때문이에요. 35번 문제랑 그다음에 39번 문제. 자, 이 35번 문제가 물론 이제 정답률이 바뀌겠지만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39번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분명히 평가원에서 6월달, 9월달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의 성적 수준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특히 35번은 좀 이제 사례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수능 언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다른 거랑 다르게 잠깐만요. 넘어가죠. 됐다. 선생님이 귀여운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갈비찜이 사실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새로 쓸게요. 분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얘를 갈비로 나누고 얘를 찜으로 나누고 얘를 다시 찌로 나누고 미음으로 나눈다. 자, 수능 언어 지문이 어려운 게 우리가 보통 문법 개념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가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분석 과정을 지문 속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 분석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냈던 언어 기출 문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발 더 나간 건 뭐냐면 사례가 너무 어려워요. 바로 문제를 그냥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35번. 자, 내부 구조가 같은 것끼리 한번 모아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이 새우볶음을 분석을 하면 얘가 새우, 그 다음에 볶음 떨어지는 거 당연히 알고요. 얘가 복이랑 음으로 떨어지는 것도 알아요. 이 친구가 갈비찜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집안 싸움을 분석을 하면 이 친구가 처음엔 집안, 그 다음에 싸움, 그리고 이 친구가 집, 그리고 안, 얘가 싸, 그 다음에 싸가 아니지. 싸우, 그 다음에 미음이 된다. 맞군요. 정신이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랑 나랑은 달라요, 내부 구조가.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논밭과 그 다음에 가리, 논밭이 논과 밭, 가리가 갈다와 이것까지 잘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나랑 다가 둘이 같은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얘가 분석이 너무 심해. 여러분 이게 일단 탈춤과 놀이로 구분되는 거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탈과 춤으로 되는 거, 이 친구가 놀과 이로 되는 거 구분될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 자, 우리 이 친구 분석해 보면 얘는 접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어근, 어근, 어근. 그리고 논밭가리도 이 친구 접사잖아요. 그 다음에 갈다, 밭, 논, 어근인 거 알죠? 똑같죠, 구조가. 그런데 얘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 친구 접사잖아요. 놀, 어근이잖아요. 탈, 어근이잖아요. 그런데 춤에서 분석이 끝나면 안 되죠. 춤을 추다의 추, 그리고 명사파생 전미사 미음 이렇게 만나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접사가 하나 더 있어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연습을 한 학생이 아니면 지문 속에서 분석 방법을 분명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 급하잖아요. 문제 푸는데. 막 엄매를 내가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런 데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엄매에서 시간 단축을 어떻게든 빨리 하고 지문에서 알만하고 넘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요. 다 하나씩 정성을 들여서 연습을 해보고 차근차근 몰랐던 과정 다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을 보고 굉장히 선생님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좀 빨리 넘길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들만 그냥 보려고 합니다. 39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사실 거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언어에서 언어의 거의 뭐 완전판이죠. 그죠? 이 문장 구조 분석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약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문장 구조 분석의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서술어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종류도 다 아셔야겠죠. 뭐 동사, 형용사, 서술조사, 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짝이 되는 주술 관계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하려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친구가 보낸 이런 이미 틀리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서술어랑 짝이 되는 주어 수로를 찾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변 맥락을 보고서 생략된 성분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절이랑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쭉 살펴보면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세 가지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하셔야 돼. 일단 이 친구가 수로예요. 그럼 누가 보냈겠어요? 내 친구가 보냈죠. 그런데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 사이에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맥락을 보니까 책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나에게. 필수적 부사어죠. 저게 왜 필수적 부사어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배울 때 딱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영어에서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들, 영어에서 말하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국어에서 따지면 필수 부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받다. 자, 그러면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내가 받죠. 그럼 여러분, 내가에다가 주어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여기 바란다가 있거든요. 얘가 나는의 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받다의 주어가 이렇게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도 분석을 해보면 자, 배우다, 재밌다, 그다음에 말했다 세 가지가 있죠. 보시면 자, 이 친구 테니스를 배우는 건 누가 배울 거예요? 내가 배우겠죠. 그런데 그럼 얘를 여기서 주어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왜? 말한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나는이라는 것이 빠져서 얘가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다. 이 친구 수로잖아요. 그럼 뭐가 재밌어요? 테니스 배우는 게 재밌죠? 즉 명사절이 주어가 됐죠. 이렇게. 그리고 재미있다 고를 보면은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친구는 인용절이죠.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말한 거죠. 이런 과정으로 분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해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아니다라는 말 나왔을 때, 되다란 말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쭉 읽어보면 이 친구 두 개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수로일 때 누가 먹어요? 우리 가족이 먹는데 자, 이렇게 주술 관계가 확인이 되면 생략된 성분을 찾아야 되죠. 주변 관계를 보고 자, 내가 우리 가족이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니까 부사어가 여기도 빠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관용절 보어인 식당 2를 꾸며주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을도 함정이 있죠, 여러분들. 아름답다, 닳다, 돌아다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녀가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아름다운 주체는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관용절이죠. 자, 닳도록 그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친구
이렇게 해서 부사절. 그래서 전부 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여기다가 반영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넘어가. 자 1번. 자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기 문장이 있다.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기 문장인 관형절.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기 문장이 있다. 여기 나는이 빠져있죠. 정답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석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빨리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엄매가 시간을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분석해야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시간 낭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까 를 생각해보면 화가 막 나요. 막 이거를 빨리 풀어야 한다. 이거 시간을 몇 분 컷으로 끊어야 된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선생님 어쨌든 설명하다 보니까 열불 터져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 그냥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입시는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시작이죠. 그죠? 국어가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대신 표준 점수가 여러분들을 좀 더 즐겁게 해주리라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 우리 위협학원 학생들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입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